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헌법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신년 요걸 맞이할 마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는 건 막을 수 없고. 자, 그렇다고서 오는 걸 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잘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침은 저희 목을 비틀어도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거부한다 해서 25년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나이 먹는 거, 시간지라는 거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요. 받아들이면서 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온다. 왜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렇다 해서 이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헌법 문제 한 문제 해결하고 갑시다. 저랑 같이 가셔야죠. 정인영입니다. 해경 경위 간부 문제였죠. 여기 문제에서 나온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미국에서는 이중위험 금지 원칙, 더블 제퍼디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더블 제퍼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맞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중위험 더블 제퍼디 금지 원칙은 검사와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검사 자 딜을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그 합의 내용을 판사님이 그대로 존중해줘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다시 처벌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 확정까지 올 필요 없이 절차 과정 속에서도 자 합의된 내용대로 굳어져 버리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원의 확정까지 받아야만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인정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더블 제퍼디라는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용어니까 그것만 구별해 주시고요. 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조금 요건이 있어요. 이거 좀 보면서 볼게요. 근거 조문도 따로 있고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의 한 표현인데 이게 헌법 13조 1항 후문. 여기 있다가 전단 후단. 저 후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후문이라고 보는 게 저 후단. 그래서 후문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처벌하면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형벌이죠, 형벌, 확정. 그러면 동일 범죄에 대해서 다시 형벌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럼 다시 요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형 확정. 그래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국내에서 다시 형벌 이건 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두 번째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국내에서 형사처벌 확정. 그런 다음에 자 다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징계. 그 다음에 행정제재 2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관계없어요. 과징금 관계없어요. 과징금 이런 것도 관계없어요. 과징금 2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그건 관계없어요. 과태료 또 자 법위반 사실 공표 전혀 관계없어요. 이것들은 범죄 확정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하지 않아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요거 보셔야 돼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세 번째, 이제 외국에서 형 확정됐을 때, 요게 이제 조심하셔야죠. 외국에서 형이 확정된 자예요. 맞아요. 단, 외국에서 형 확정이 됐지만, 국내에서 동일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처벌 확정 시, 법원에서 외국의 형집행 기간을 산입할 수 있다. 이러면 임의적이면 이거는 위헌, 침해. 하지만 산입해야 한다. 이거는 합헌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 판례니까요. 그러니까 면제는 안 되죠. 산입은 해야죠. 얼마만큼 산입할지는 그건 재량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조랑 후문에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 좀 보셔야죠. 자, 문제는 옳지 않은 것. 자, 1번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이게 명단 공표 또는 법 위반 사실 공표.
아유, 위반, 사실의 공표 이렇게 보셔야죠. 제가 글씨를 법 위반 사실 공표. 공표는 이미 확정된 내용을 사후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죠. 형벌이 아니에요. 따라서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 대상을 달리 보안 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된 이후 다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선고 및 집행된다 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아주 정상인 지문. 옳지 않은 거예요. 2번 양도담보 채권자가 이전 등기 시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되어 과징금, 형사처벌과 과징금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3번 일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하도록 하는 것. 그 목적이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범죄 예방과 사회 보호에 있어서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나지 않는 보안 처분에 해당으로 형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형벌 아니잖아요.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병과된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죠. 에이, 뭐 정답이 쉬웠네요. 네 번째,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 선고받은 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다시금 사회봉사 등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되었던 본형을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건 이중처벌이 아니죠. 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건 이중처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벌을 또 대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맞는 점은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 금요일 또 끝까지 보셔야죠. 정인영과 함께는 매일 헌법입니다.